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원정 경기 열단전이 있어서 오늘은 중동에서 오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사말라이쿰. 사람알레이쿰. 알레이쿰 사람. 혹시 부천시 중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 기자고요. 네, 홍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쌤이도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중동에서 온 쌤이입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우리 피터 형 탈락. 네. 우리 피터 형은 오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왠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비정상 축구 한지 한 2달 정도 됐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일단 오늘은 우리 이집트에서 온 쌤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첫 게스트네요. 그래서 오늘은 중동 전문가 2명을 모시고 열단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열단은 지난 아시안컵 때 대한민국이 2번 만났죠. 저는 사실은 그때 전문가랑 비전문가 차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시안컵 때 이제 직관하러 갔거든요. 그때 이제 열단전 준결승이었어요. 준결승 전에 저랑 그리고 규태 씨랑 베라노님이랑 그리고 홍재민 기자님이랑 우리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들뜬 마음으로 열단 그냥 결승전 누구랑 이 몇 대 몇으로 이길까? 그래서 저는 3대0 규태 씨는 3대0 베라노님 4대0 그러다가 홍지민 기자님이 조용하시더라고요. 조용하시더니 갑자기 제가 물어봤죠. 홍지민 기자님 봤을 때 그 열단전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시나요? 2대0으로 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이거는 과정 아니고 진짜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사람 진짜 기자 맞나? 이렇게 약간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진짜 역시 전문가가 다르다. 사실 그 아시안컵 보면은 한국이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경기는 솔직히 거의 없었고 거의 없었죠. 조별리그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상대들 말레이시아 그때 바레인 그리고 열단 거의 3승. 네. 조별리그에서도 요르단 비겼어요, 한국. 그러니까 2대2로 비겼고. 그것도 심지어 2대1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1분 남겨놓고가 들어가가지고 겨우 비겼어, 겨우. 사실은 중동 축구는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옛날에도 좋았어. 그래요? 보도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사실은 요즘 중동 축구는 뭔가 뜨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정보는 사실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그게 문제. 그 아랍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하러 왔습니다. 분석하러 나오셨는데 일단 열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여행한 적이 있어서 그때 좀 놀랐어요. 진짜 중동에서 특히 열단에서 사람들이 축구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특히 젊은 남자들. 아저씨들도 되게 좋아하고 대신 그들이 좋아하는 이 축구를 대표하는 대표팀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언제쯤 좀 터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쯤 뜰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그 요르단 그 국내 리그 경기만 봐도 팬들이 와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모로코나 이집트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기는 거에 익숙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사실 이번에 아시안컵 결승전 올라갔는데 그거를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팀이 잘 못해서 항상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 약간 소극적인 나라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도 예를 들어서 경기장만 봐도 진짜 이만해요. 5만, 6만 막 이래. 근데 요르단은 보면은 아마 그게 종합운동장 2만석짜리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아담해서 그냥 어쩌다 축구하는 동네인가 보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요르단은 그래서 한일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이제 요르단 축구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사실 지금 결실을 맺는 시간이에요. 20년 뒤니까. 20년 전에 이집트 감독을 선임했어요. 알고하리라는 감독을 선임해서 요르단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요르단 축구 전체를 맡아달라고. 그때부터 조금씩 발전해서 2004년에 처음으로 아시안컵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한 번 빼고 나머지는 2023년까지 쭉
쭉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본선 진출한 적도 없었는데 총감독 뭐 이런 거예요? 총감독이었어요. 총감독. 절차 같은 거 확실히 밟았나? 지금은 그 비조에서 열단 1위 그리고 대한민국 2위 뭐 공동 1위이긴 한데 두 팀이 이제 승점 4점이고 이라크도 마찬가지. 그 열단 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떤 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젊은 선수가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그동안 요르단 축구를 보면 이렇게 수비하는 그런 요르단이었는데 그쵸. 2014년부터인가 네. 그때 그 선임했던 이집트 감독도 공격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국가대표를 위해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축구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언제까지 수비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요르단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를 몇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꿔서 이제서야 이제 이길 수 있다. 경기만 봐도 모사 알타마리, 야잔 이마드, 그 다음에 알리 올반, 그러니까 대표 공격수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공을 오래 소유하지도 않아. 한국 경기 볼 때 항상 원터치 골 네. 아니면 침투 바로 마무리 이렇게 예쁘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팀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넣는 미친 공격, 정신없는 공격, 상대 수비를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공격하는 축구팀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지금 보니까 아시안컵 끝나고 6승 2무예요. 그러니까 쳐본 적이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친 거는 카타르 카타르 결승전이었고 그 전에 바레인 조별리그 아시안컵에서도 계속 이기기만 했다는 거예요. 열단에서 약간 좀 자신감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뭐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요르단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아시안컵 진출을 처음 했을 때 같은 조에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네. 그때 0대0으로 비기긴 했는데 그때 요르단 사람들이 눈을 믿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잘했다. 대한민국과 이렇게 그쵸. 비기는 것.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진짜 눈을 믿지 못해. 어쩜 저렇게 못하냐 우리는. 보면서 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못한다 우리.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한민국 그냥 아시안 팀인데 물론 강팀이죠. 리스펙트를 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 그게 되게 좀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안컵 전까지는 한국은 화려한 팀이자 강한 팀이었어. 상대가 보기에. 그런데 아시안컵이 지나고 요르단 예를 들어서 이 보기에는 여전히 화려는 한데 해볼만해. 솔직히 열단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 야잔에서 뭐 FC 서울에서 뛰고 있고 또 유럽파는 뭐 몽펠리에서 뛰고 있는 뭐 알타마리 정도지. 솔직히 대한민국 스쿼드를 보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언 뮌헨, 뭐 황희찬, 그러니까. PL에서 뛰는 선수 많고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 많고 유니폼 교환하고 싶지 뭔가 야 우리랑 급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화려함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해볼만하다. 그 이집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집트도 요르단이랑 지금 요르단이랑 같은 경험이 있어요. 한때 아프리카의 드록바, 사무엘 에토, 야야 토레 그 선수들이 유럽 운동장을 이렇게 누비고 있었을 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집트가 3번 연속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패죠. 뭐 사실 이집트에서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시작할 때 거의 우승 후보 거의 항상 있죠. 그때 결승전에서 만났던 팀들은 2006년에 코디데부아르 드록바가 뛰고 있었고 2008년에는 카메룬 에토가 있었고 2008년에는 가나. 그때 가나가 월드컵 8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르단 선수들이 국내리그에서 뛰거나 가까운 나라에서 뛰곤 하지만 경쟁력이 되게 자존심이 되게 강해서 이제 화려한 그 대한민국을 잡아볼 만한 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때 이집트도 이렇게 유럽에서 뛰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팀들을 잡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약간 축구 잘 못하는 나라들 보면 굉장히 라인도 깨지고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크고 뭐 수비랑 뭐 미들이랑 뭐 거의 뭐 고속도로야 뭐
애매해요. 소통이 안 되잖아. 네, 소통이 안 되거나 근데 이 조직력을 보니까 굉장히 팀으로 항상 잘 움직이고 수비할 때 다 같이 수비하러 내려가고 하니까 지금 아시안컵 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악몽 같은 경험이에요. 요르단은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보다 아래야. 풍부한 유럽 경험이라는 거 없고 자국 리그 출신들이고 앞에 나와 있는 알나이마트하고 알타마리하고 사실 한국을 상대로 진짜 이 두 명만 들어와. 근데 두 명이 너무 빠르고 그냥 직진이야. 얘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얘네는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푹 찔러. 침투력이 장난 아니죠. 네. 볼 터치도 정말 간결하고 객관적 전력이 한국보다 아래인 팀은 당연히 로우 블록에서 막다가 한번 해가지고 스위치 딱 켜지면은 쭉 들어가가지고 넣는 건데 그 패턴이 너무 잘 막히고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두 명이 지금 빠졌네요.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뭐 아직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싶은데 만약에 요르단 경기가 한국 홈 경기였으면 정말 두 선수가 없는 게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르단 원정이란 말이에요. 그쪽 홈그라운드 갔는데 뭐 스타 두 명이 빠졌다 그래서 그 팀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막 약간 우리 그럼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알타마리는 발목 인대 파열이고 그리고 알나이마트는 갈비뼈 골절이라고 하네요. 근데 알타마리 나 진짜 인정하는 게 난 사실 아시안컵 전까지 알타마리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몰랐어. 근데 뛰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 파리에다 PSG 유스에서 뛰었다 이렇다 보니까 진짜 요르단인 거예요. 진짜 열받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해. 요르단에서 출발해서 이제 유럽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결국은 프랑스에 갔는데 사실 몽펠리에가 그렇게 큰 팀은 아니잖아. 몽펠리에 뭐 10년 전에 한번 리그 우승 아니기는 했는데 지금은 뭐 보통은 중하위권 팀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뛰고 있다는 게 요르단에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뭐 거의 제일 유명한 선수겠죠. 그 공격수 얘기했으니까 수비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야산 아라라 이번에 이제 여름에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 잘해요. 요르단 수비는 센 편인지 요르단은 수비가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는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들이 수비를 맡고 있어요. 한 번만 선방을 하면 야 하고 야잔 알아랍은 사실 무서운 선수거든요. 피지컬이 장난 아니에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있고 근육량이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서울 경기 가면 이제 경기 끝나고 선수들 나오잖아요. 무서워. 무서워. 인터뷰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경기에 출전해서 한국에 골을 넣겠다고. 아 맞아요. 얘기를 한 그거 거예요. 봤어요.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귀여운데 운동장에서는 파이팅이 넘치고 진짜 무서워요. 옆에 바로 압달라나십. 근데 압달라나십은 아시안컵에서 헤더를 넣는 그런 선수. 이 수비수들이 얼마나 과감한지 나가서 골 넣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르단이 이렇게 보시면 실점을 많이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수비 라인이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트피스도 되게 좋고 보면은 아시안컵 16강에서 요르단이 이라크를 잡고 올라갔거든. 추가 시간에 2골 넣었는데 그 중에 한 골을 야잔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진짜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세트피스에서도 몸싸움 뭐 이렇게 막 비비고 막 이러는 경합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 선수 수비수들이 뭐 김민재는 있는데 항상 이제 김민재 옆자리가 누가 될 거냐 갖고 계속 불안하다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되게 위협적이죠. 한국 수비한테. 이 조가 그래서 중동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진출했다 가정해도 기본적으로 아랍팀 한 개는 무조건 확정 들어. 한 개는 그나마 해볼만 하다 해서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3차 예선에서 1, 2위는 직행 월드컵. 월드컵 직행. 예. 그 다음에 3, 4위는 4차 예선으로 넘어가요. 4차 예선으로. 조가 3개예요. 그래서 3, 4위가 A조, B조, C조이고 6개 팀. 붙어서 얘네끼리 붙어서 또 두 팀이 또 나가.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지금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월드컵에. 그러니까 얼마나 월드컵 진출 자체가 꿈이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된 거예요.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오만 지난 20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못 본 팀들이죠. 이 동네에서는 뭐 맨날 사우디 나가고. 그렇죠. 사우디 나가고 뭐 사우디만 나갔지. 이란 뭐 이란. 이란은 아랍 아니에요. 이란은 아랍으로 봐주지 마세요. 아랍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헷갈리고 있는데 페르시아어라는 언어를 쓰고 아랍어 알파벳 쓰는데 아랍 나라는 아니라는 거. 네. 페르시아의 50%가 아랍어지만 아랍 사람과 소통이 되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중동으로 보지만 아랍에서는 중동으로 그렇죠. 안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는 그런 지역이라서 우리는 이란을 반가운 손님으로 보지도 않아요. 아, 왜 그래요? 이란. 대한민국이 더 이란. 반가워요. 이란. 우리는 관대하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타마리, 야산 아라라 빼고는 열단에서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할 선수가 있을까요? 요르단 아시안컵도 그렇고 그 이후에 경기에서 이제 알타마리하고 알나이맛은 계속 나왔고 그리고 또 누가 계속 나왔냐라고 보면 이제 이 올환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거기서 기회를 창출해 약간 뭐 이강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마도 지금 원투펀치가 빠진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좀 굉장히 요르단 입장에서도 잘 해줘야 되고 한국 입장에서도 좀 잘 이 친구한테 볼이 투입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두 선수가 사실 지금 부상 의심이 있긴 하지만 그 명단에 뽑혔거든요. 그러면 뭐 겁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기적적으로 이제 목요일까지 컨디션이 이제 회복돼서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또 악몽이 떠올랐어. 아시안컵 준결승 때 그 전날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 오픈한단 말이에요. 요르단에 갔어. 근데 그때도 알타마리가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예, 부상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전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한국 기자들은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네네. 요르단 막 스태프가 나와가지고 미디어 오피서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야 알타마리 지금 진짜? 훈련 나왔냐? 저기 있대. 되게 멀어. 저기래. 나왔네 하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집트 기자인가 누가 알자지라 기자인가 와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쟤 알타마리 아닌데? 저 알타마리 저기 있네. 또 저기 봤어.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고 끝났어. 도대체 누구야? 누구야? 그러고 나서 경기하는데 나와가지고 펄펄 뛰더니 골 넣더라. 한국한테. 너무하더라 진짜.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은 너무 얼굴도 없으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보면 생각하면 알타마리가 출전은 가능해요. 선발 출전 아니어도. 근데 야자는 오바이드킥을 하다가 넘어져서 여기 갈비뼈 금이 났어. 근데 금이 난 거는 기사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2달. 2달?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 2달은 아니에요. 2달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냥 상징적으로 뽑은 거고. 자, 아무튼 뭐 열단전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네요. 밤 11시인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측 스코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정확한 스코어는 얘기를 못 하겠고 한국 팬들이 안 좋아할 스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기자님은? 솔직히 나도 약간 느낌은 안 좋은데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약간 희망 담아가지고 저 1대1 가겠습니다. 1대1. 저는 그래도 2대1 대한민국 승. 열단이 요르단에서 선제골 넣어가지고 그래도 역전한다고? 그래도 이강인 있어요. 요르단은 오만 아니에요. 오늘 나와주신 우리 전문가, 중동 전문가 세미님이랑 홍재민 기자님 그냥 중동 사람과 중동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네. 슈크란. 인샬라. 슈크란.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 마살라마. 아오.